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양생주의 두 번째 단락으로서 양생주의 주된 요지가 연독이라고 하는 중도를 따른다라는 점을 여기에서는 포정이 소를 잡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 연독 두 글자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정이 소를 해체할 적에 그 칼을 손상하지 않고 19년 동안이나 사용하였지만 칼날이 조금도 손상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힘줄과 힘줄 사이로 뼈다귀는커녕 힘줄 하나 건들지 않은 빈자리를 따라서 칼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에게 근육과 근육 사이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 자리가 칼날을 손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소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해체는 어디에 썼느냐? 빈자리, 뼈다귀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빈자리로 칼을 긁어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연독이라는 독자는 소에 있어서 뭘 말해주느냐? 바로 힘줄과 힘줄 사이에 빈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포정은 소를 잡는 데 있어서 그 무의 경지 속에서 칼놀림이 예술의 경지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소를 잡는다라는 것은 닭을 잡는 것도 아니고 돼지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 거대한 하나의 동물을 살생하는 것이 잔인하고 그야말로 보기에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포정이 해오는 이런 참담한 살생을 하나의 예술적인 칼놀림으로 승화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현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일종의 포정해오를 통해서 양생주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직장관도 또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2단락의 포정해오는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는 연독이라고 하는 소위 연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비유로 들어준 것입니다. 자, 포정이 해오는 연독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비유법을 쓰고 있는 것인데 포정이 위 문해고나야 해오할 때 자, 포라고 하는 것은 백정이라는 뜻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말해준 것으로서 포인의 이름이 정인데 다시 말하면 백정아무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백정아무개가 위 문해고나야라고 해서 문해군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일단은 맹자에서 나오는 양해왕 양해왕은 뭐 때문에 그런 거는 문후앵이라 문후앵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양땅에 도읍을 했던 양향을 위하여 해우할세 소를 해체할 적에라는 것입니다. 수지 소촉가 소를 잡으려면 손으로
접촉하는 바라는 것은 손으로 밀치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밀치는 것과 손으로도 안 되면 백정이 어깨를 대고서 소 몸통에다 어깨를 대고서 어깨로 밀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의지한 바와 이 말은 몸으로서 소에 나아간단 말은 어깨로 소를 밀어대면서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지 소리와 안 될 때는 발로 밟아가지고 소를 해치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는 바와 또 안 될 때는 슬지 소리에 무릎으로 제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릎으로 소를 억누른다라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내구절이 손과 발을 통해서 소를 해치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손으로 밀치고 어깨로 밀치고 발로 밟고 무릎으로 제기고 그러면서 칼질하는 소리가 회견항연하고 획 하면서 칼 쓰는 그 소리가 자 어떻게 나느냐 슥슥 마치 칼 나가는 소리 그러한 소리가 울려나고 칼 주도라는 것은 칼이 날아가는 자리인데 칼이 그야말로 잘 나가는 자리인데 칼을 나아가매 회견하여 이 회견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살하고 뼈다귀하고 즉 고륙 상리 뼈다귀하고 이 살점이 서로 분리되는 모양 상리모 서로 분리돼 가고 둘로 쫙 갈라지는 소리 칼만 갖다 가면 뼈다귀하고 살점이 쫙쫙 갈라지면서 모두 다 거기서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는데 모두 다 이게 칼을 쓰는 소리인데 각이 주도로 이게 도리어 이 칼이 날아가는 것으로서 자 안제 중간이라 그 중간에 딱딱 그 칼날이 조금도 다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편안하게 그 중간으로 칼을 쓰고 있더라. 이게 여기에 말한 중간이라는 것은 뼈다귀와 살점이 붙어있는 빈 자리로 칼질을 하고 있음에 자 회견향연하고 칼이 나간 자리마다 고깃덩어리가 쫙쫙 벌어지는 그 소리들이 살벌한 소리인데도 자 이 칼이가 나가는 소리들 이게 살벌하기 짝이 없는데도 이 살벌한 칼소리가 뭘로 베꼈느냐 막불중음하야 음악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 음자는 절자를 붙여갖고 보시면 마치 노래의 음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칼 나가는 소리 자체가 이렇게 음절에 맞지 않음이 없어서 이 음절에 맞음으로써 이게 소가 해체되는 소리고 자 바로 피아노나 필이나 이 검은고가 따로 없이 칼이 나가는 소리가 음악 자체고 그러면 선발은 뭐였느냐 하버 상림지무하며 상림의 춤 사이에 부합돼서 이게 살벌한 게 아니라 소 잡는 것이 마치 춤추듯이 하더라. 상림이라는 곡조에 맞춘 춤을 추듯이 하더라. 상림은 뭔 말이냐면 탕림금이 상림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올릴 적에 춤추는 음악이었는데 오늘날 포정이의 칼솜씨가 그 춤추는 춤 사이에 부합되더라. 이것은 뭘 갖고 말했느냐 손으로 바로 어깨로 그런 등등 무릎으로 제긴 것까지 이 네 구절을 이어서 춤 사이에다 붙인 것이다. 이게 그리고 내중 경수지 회원을 경수라고 하는 것도 음악의 이름인데 이건 함지의 악장이라서 요임금의 바로 음악 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모일의 자가 음절
바로 탕림금의 상림이라는 춤사위하고 합해지고 경수라고 하는 요임금의 음악의 악절에 딱딱 춤을 추듯이 맞춰서 춤을 추듯이 맞출 중자 그 음악에 맞춰서 경수라는 음악의 음절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하거늘 이게 소잡는 게 아니라 마치 음악회를 연 것처럼 그와 같이 살벌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그야말로 춤처럼 변했다. 경수는 뭐냐? 함지라는 악장이다. 회는 음절을 말한다. 금, 중, 차, 음절은 이제 여기에서의 이 춤추는 음절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회견이라든지 회견향연 바로 이 네 구절을 이어서 표현한 것이다. 자, 이처럼 포정이가 소잡는 것이 이게 소잡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음악을 보는 것처럼 여기에 감탄을 해가지고 양해군이 문해군이 뭐라고는 히라 정말 훌륭하다 선제라 기계지차와 소잡는 기술이라는 것이 되게 이 정도까지 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소잡는 기술이 마치 음악 소리와 같고 춤추는 것처럼 어떻게 소를 잡을 수 있냐 야 이거 도저히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러자 포정이 속도대활 포정이 딱 칼을 이제 소잡았던 칼을 땅바닥에 놓고서 대답해서 말하기를 문해군께서 저보다 소잡는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잡는 기술이 이것이 아니라 신지소호자는 도야언을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것은 이 소잡는 백정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한 것은 도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도였는데 진호기은이다. 제 이 도를 좋아한 이것이 소잡는 대로 이게 나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아갈 진짜가 내가 좋아했던 도가 이 소잡는 기술에까지 이렇게 진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게 뭐냐?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셔야 할 것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 이것을 문자로 바꿔버리면 이 직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귀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직장이라는 거 직야에 무귀천하는 것이고 문제는 사람애가 도대체 그 직장을 가서도 그 사람애가 귀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백정처럼 아무리 하찮은 뭐 어떤 직장이 나쁠까마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도였다면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직장 때문에 깔아뭉개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번들하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원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이 도냐? 평소에 좋아했던 게 권력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신지소호자는 도라는 이 5글자에는 이게 소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소양의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양이 어떻게 한 생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은 여러분께서 이건 미리 갖춰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직업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소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 좋은 소양이
여러분의 직장의 기술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직업관인 것입니다. 이게. 자, 이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구지에 소를 잡는 지 오래됐을 때 병기 역시도라. 내 소 잡는 기술까지도 또한 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음악이 맞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도 직장이 나를 도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평소에 나의 도가 직장에 가서도 내 직장에 그야말로 그 나름대로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양인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눈여겨볼 것은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느냐? 소 잡는 기술이 도의 경지까지 가는 것이 이게 노력 없이 된 것이냐? 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데 아침에 도를 깨닫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미리 공부에 소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포정이 해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포정도 소 잡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시, 신지, 해오지시에 저도 역시 신이 처음 소를 잡을 때, 해체할 때에 소견이 무비우자러니 딱 소를 바라보면 소 아닌 것이 없어서 온통 소라는 것이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칼 댈 자리를 어디다 댈 자리를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는 온통 소로 보이니까. 그래서 소를 보면서 소를 해체하기 진짜 어렵구나를 저 역시도 제일 처음에는 더듬적 한 것입니다. 마치 글 공부할 때 지금 이 장자를 보실 때도 처음에 이 종이를 붙여놓으면 온통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글씨는 검은 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소 아닌 것이 없이 온통 소처럼 보였다. 칼 댈 자리가 안 보이더라. 이 소리인 것입니다. 온통 소로 보여가지고 어디서 칼을 댈지 칼 댈 자리가 안 보이더라.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3년 공부를 하고 났더니 3년 후 이후에는 미상견전후야며 일찍이 온전한 소가 보이지 않으니까 온전한 소가 아니면 전부 다 해체가 되는 소가 보이더라. 이게 바로 공부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이 장자를 보실 적에 이 한 장의 종이가 온통 어디에서 글을 뗄지 어떤 문단을 가지고 있는지 안 보이시겠지만 3년만 지내면 소가 모두 다 앞다리 뒷다리 어디에다 살을 대야 할지 온전한 소가 없이 다 그야말로 해부학처럼, 의학에서 말하는 해부학처럼 사람 얼굴도 마치 힘줄이 다 보이는 것처럼 온전한 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의 몸통이 모두 다 해체할 곳 아닌 것이 없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어디에다 칼 대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방금지시하양 바야흐로 오늘날 시대에 이르러서는 시간이 오래돼서 더욱 내가 익숙하여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신이 신의 불이목시하고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쉽습니다. 신은 이제 소를 뭘로 보느냐?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도 내 정신으로 소를 만나서 소를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가 눈을 감고도 소가 다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육신의 육근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소만 딱 보면은 눈 감고도 소를 내가 해체합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정신으로 이제는 소를 만나서 해체하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관지지 내가 이제는 감각기관인 관능으로서의 관능의 이 지각으로 그걸 멈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런 관능, 이 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기관의 능력, 이것으로 모든 감각들이 멈췄습니다. 수족과 이목의 그 기관이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신욕행이라. 나 모두 정신으로 그냥 그저 행하고자 합니다. 나 손발 안 돼도 저 소소 해체할 정도입니다. 이게. 자, 심신자원이라 마음과 정신이 절로 이게 운영된 것이다. 그래서 우호천리하야. 천리가 뭐냐? 소의 몸에는 자연스러운 힘줄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천리가 뭔 거를 지금 앞에 비유를 하고 있느냐. 천리 있는 자리가 바로 중도 있는 자리고, 장자가 말한 걸로 하면 이것이 독이라는 자리예요. 이 중도의 자리예요. 천리에 의지한단 말은 중도의 인연연자 뜻이에요. 중도에 따라서 비대극하고 소의 그 큰 틈을 쫙쫙 쪼개나가고, 이게. 그래서 비계간극 소재니 소의 뼈다귀하고 힘줄의 틈이 있는 자리를 쫙쫙 가른다. 비계. 이 극이라는 건 뜸극자하고 같다. 그리고 도대간 호대, 큰 구멍 사이로 내가 칼이 쫙쫙 나간다. 인도한다. 이끌어 나간다. 이 대관은 뭐냐? 칼을 이끌어서 골절의 빈자리, 공자, 그 빈자리, 크게 비어있는 자리로 칼을 쫙쫙 넣는다. 인기 고연하야. 그 고연한 바로 인해서 소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힘줄 자리,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내 칼은 내 마음대로 헛되이 칼질을 더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기경, 금경지 미상이온, 나의 소잡는 기술은 금경. 금은 뭐냐? 뼈다귀에 붙어있는 살점. 금. 경은 뭐냐? 뼈다귀하고 살점하고 함께 엉켜 붙어있는 자리. 이게. 그래서 내 칼의 기술은 뼈다귀 부분이나 그야말로 뼈다귀하고 살하고 딱 붙어있는 부분이나 그런 자리를 일찍이 한 번도 거쳐간 적이 없다. 이게.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바꾸면 쉽냐면, 자, 내 소잡는 기술이 미상경, 일찍이 어디를 거치지 않았느냐. 미상경, 근경. 자, 원래 개자지만 힘줄이라고 하면 이 경자로 근경지쳐라. 이러면 쉬운 글입니다. 내 칼 잡는 기술은, 소 잡는 기술은 일찍이 근경이 있는, 얽혀있는 부분을 스쳐 지나간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문장을, 내 기술은 근경을 일찍이 바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문장에 수사하게 기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정묘하야 내 소잡는 기술이 너무너무 정묘해서 고륙연착철을 뼈하고 살점하고 하나로 붙어있는 자리를 오도미상일경지라 내 칼날은 일찍이 한 번도 그곳을 지나간 적이 없다. 그러니 칼날이 어떠겠나? 이게. 내 기술은 그 정도인데 이항 대고호와 하물며 큰 뼈다귀를 툭툭 칠 척이 있겠느냐고. 그러니 내 칼이 어떠겠냐고. 자, 진옥이라는 말은 신지 소호자는 도야언을 진옥이은이다 라는 진옥이는 도장법인데, 진호도이라 내 기술이 도에까지 나갔습니다 라는 구절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게. 이 기자를 뒤에다 넣은 것입니다. 내 소잡는 기술이 도 경지까지 나간 것입니다. 자, 유도로 통계하여 방금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 소잡는 기술은 외적이고 이런 기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내면적인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소에 내면적인 이런 이루어진 도에 의해서 기술까지도 신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행허중하니 허중이라 내 정신으로 어디를 행하고 있느냐? 이 허중짜리를 행하는 것이다. 정신으로 허중짜리를 행하는 것이 이게 소잡는 기술의 최고 경지다. 사람들은 단지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인지지라. 사람들은 단지 이것만 알고 있다. 도정기조라. 도는 정밀하고 기술은 그 별것 또한 아닌 거라고. 그런 것만을 사람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 포정이는 어땠느냐?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도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정밀한 것이며 사람들이 하는 기술, 다시 말하면 이 공인들이 하는 거, 이걸 천히 여긴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별거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오늘날 기술이 도에까지 나간 것은 정말 절묘한 것이다. 이게 대극이나 대관이라고 하는 있는 자리는 모두 다 중자의 뜻이고 중자는 뭐였느냐? 이게 1차는 중이고 중은 비로자, 빈자리, 힘줄하고 뼈다귀하고 비어있는 자리.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로 칼이 간다는 것은 뭐냐? 그 고연성 또는 천리 의연성, 그걸 따르는 것이니 이게 연자 뜻이다. 이게. 자, 이래서 양포, 세경도난 화려하며 그래도 양포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량, 우수한 백정은 그래도 기술이 뛰어나다는 우수한 백정은 한 해에 한 번씩 칼을 바꾼다. 그건 왜 그러느냐? 화려하며 고기를 쫙쫙 자르니라고. 뼈다귀는 안 쳐도 이 잘랐기 때문에 그런다. 이 자를 활자는 뭐냐? 원래의 빈자리를 자른 게 아니라 살점이 있는 살 덩어리를 잘라서 그런 것이다. 이게. 그런데 이보다 더 못한 족포, 수많은 보통 연우, 이 수많은 연우 백정들은 어떠느냐? 한 달에 하나씩 칼을 가는 것은 뭐냐? 절야언이와 뼈다귀를 툭툭 쳐서 칼날이 부러져서 그러거니와 뼈다귀를 쳐서 칼날이 부러진 것이다. 그런데 금신지도는 지금 오늘날 제 칼날은 19년이라 19년이 됐다. 그럼 이 19년이 왜 이 무한수를 썼느냐? 음의 숫자는 주역에 이 음의 숫자는 10에서 끝나는 것이고 양의 숫자는 9에서 끝나기 때문에 음양의 끝수 이 두 개를 합성해서 19년. 그러므로 19년은 무한대, 한이 없는 이렇게 19년만 쓸 것인가? 백정이 죽을 날까지 해도 그 사람은 끝이 없이 쓴다. 그리고 이렇게 19년이라는 한없는 세월 속에 해체한 소는 해체한 대상의 소는 수천 마리나 됐지만 지금도 칼날이 약 신바라형이니다. 마치 숫돌에서 새로 막 갈아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발은 마야라. 새로 막 갈아갖고 나온 것처럼 칼날이 멀끔합니다. 저는 19년 써도 지금도 칼날이 지금 막 숫돌에서 갈아온 것처럼 멀끔합니다. 왜 그러느냐? 피, 절단한 유관이여 저 소의 관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빈틈이 있습니다. 사이관자. 빈틈이 있고 이 도인자 무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칼날은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후로 두껍지 않는 이 칼로 임유관이면 그 빈틈 사이로 살살 들어가면
회해오 기어 유인에 바로 드높고 드넓어서 그 칼날을 놀리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뒷문장까지 다 하여야 하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우선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부분은 백정의 칼날을 손상시키지 않았던 것은 바로 뼈다귀와 살이 붙어있는 그 사이길, 그게 지금 허심이고 무심을 말해준 것입니다. 포정해우의 칼날은 바로 무심의 자리에서, 허심의 자리에서 도의 경지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다면 우리가 직업관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가?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우리가 소양이,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직업에 대해서 너무 귀천을 따지지 말라라는 거. 사람에가 귀천이 있다라는 거.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소양을 가지고 그 직장에 가셔서 정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이처럼 정말 생각지 않는 그 직업에서도 내 기술은 도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뭘 지금 강조하려고 이 말씀 드리냐면, 평소에도 여러분이 도의 마음을 두셔야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욕심보다는 정말로 나의 기술이 도의 경지까지 이끌어 가시면 아마 밥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되면 좋겠지만 이처럼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할 수는 없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이러한 세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 직업관구나라는 것을 한 번만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장자의 강의를 듣는 데에 도움이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